아침마다 아이한테 떡 주는데 괜찮나요? 현미떡도 안 되나요? 귀리떡도 안 되나요? 저탄수떡도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던 거예요. 아이가 아침마다 떡을 먹는다고? 영양은 없는데 혈당은 잔뜩 올리고 이미 당덩어리에 당을 더 추가해서 당당당당이 된 게 떡이거든요. 저는 오트 음료 마셨다가 170, 80 혈당이 깜짝 놀랐어요. 그 오트 시리얼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뭔지 알아요. 네, 거기에다가 과일 퓨레를 얹어서 아침으로 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로 혈당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가 10kg이라고 가정하면 제가 약 6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6배를 먹어야 되잖아요. 딱 2배를 가지고 혈당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들 나가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유혹에서 또 벗어나기가 참 힘든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양교육이 영유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식문화는 밖에 나가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가정의 식문화를 잘 만드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엄마처럼 먹으면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보고 다 배우고 느끼거든요. 가정에서 당연하게 먹는 건 아이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는 이걸 먹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밖에 나가서도 덜 무너져요.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주연입니다. 짜잔. 짜잔. 오늘은 빼기 영상인데요. 저 키슬님이 무슨 얘기 하실 줄 알아요. 가공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안 찍을래요. 아, 그런 뻔한 얘기 안 합니다. 가공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나쁜 거 잘 알고 있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애가 학교 가거나 아침을 또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과라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고 가 하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네. 과일, 과당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빼야 될 것들, 중요한 핵심만 쏙쏙쏙 네.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일, 아침 공복에 아이들한테 과일을 먹이는 게 건강한 거다라는 썰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은 과당이거든요. 과당이 혈당을 안 올려요. 다른 음식에 비해서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일은 건강에 좋아요가 된 건데 혈당기는 혈당만 측정하는 애잖아요. 네. 얘는 먹으면 간으로 가요. 네. 혈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간으로 가서 뭐로 변환되냐면 중성지방으로 변환돼요.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저희 아이가 피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성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는데 아기가 중성지방이 170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진짜요? 알고 봤더니 과일을 달고 산다. 다른 거 다 걱정하지 마시고 과일부터 끊은 다음에 피검사 다시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예요. 혈당은 안 올렸는데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네.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이 우리 아이가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볼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척도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그쵸. 심혈관 질환의 지표잖아요. 그 두 맞아요. 가지가. 이 중성지방의 HDL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 2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4배를 넘어가는 순간 위험. 너무 위험한 상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 애기가 그 비율이 3이 넘게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 거의 7배일걸요?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이 몸이 정말 안 좋아질 확률이 너무나 네. 높게 수직 상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성지방을 줄여주시는 노력을 해야지 콜레스테롤을 건드려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중성지방을 높이는데 과일이 너무 지대한 영향을 하고 더군다나 이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을 빼서 만든 것들이 액상과당, 기타과당, 결정과당, 무슨 과당 해가지고 식품 첨가물 속에 싹싹싹싹 들어있는 것들이랑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카페 음료 과당이 엄청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씩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무슨 당을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도 올리는데 간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고 또 과당의 문제점이 뭐냐면 식욕 조절 호르몬을 방해해요. 그래서 배고픔을 자꾸 느끼게 해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방금 먹었는데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 성장기라서 식욕이 왕성한 게 아니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과당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은 또 먹을 거 달라 그러면 우리 애가 성장하는구나 하면서 챙겨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나가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 스터디 카페나 이런데 그런 거에 유혹에서 또 벗어나기가 참 힘든데 좀 맞아요. 안타까운. 그래서 저는 이 영양교육이 영유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식문화는 밖에 나가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식문화를 잘 만드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은 식단은 애들만 시키시지 마시고 제발 부모님도 같이 하셔라.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건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자꾸 가공식품 먹으면서 나한테만 좋은 음식 먹으라고 해봤자 아이들 절대로 말 듣지 않아요. 엄마처럼 먹으면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걸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보고 다 배우고 느끼거든요. 내가 먼저 건강해져서 아이한테 보여주시면 그게 저는 영양교육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가정에서 당연하게 먹는 건 아이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이걸 먹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밖에 나가서도 덜 무너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유화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유화제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저자세의 메인님께서 아주 훌륭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유화제는 장의 입장에서 떼수건이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유화제는 물과 지방, 지용성인 거를 이렇게 합하게 해주는 거. 손 닦을 때도 계면 활성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은 표면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몸 안에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인 줄 아시지만 사실은 표면이고 외부예요. 그렇죠. 이렇게 용모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용털. 네, 맞아요. 네. 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처럼 도넛 생각하면 쉬워요. 도넛 여기도 사실은 표면이잖아요. 네, 안쪽도. 맞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길게 하면 내장인 거예요. 그리고 입부터 항문까지 다 신체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정말 열심히 차단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바이러스도 함부로 침투하면 안 되고, 병원균이나 뭐 이런 각종 어떤 것들이 함부로 침투하면 병에 걸리니까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피부도 정말 정교하게 발달이 돼 있고, 장 표면도 쭉 당겨서 보면은 막 몇 층으로 막 이루어져 있어요. 막 유화제가 그걸 녹여요. 정말 딱딱 잘 짜여진 거기를 녹이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들어오게 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장누수를 일으키겠네요. 맞아요. 장누수도 일으키고, 장누수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늘어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것이 요즘 아이들이 흔히 겪는 천식이나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거죠. 네. 그래서 피부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가만 보면 그런 것들을 먹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네. 이 유화제가 어디 제일 많이 들었냐면 아이스크림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이스크림. 아직 장의 기능이 완벽하게 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치명타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스크림 주시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유기농 아이스크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 유기농 아이스크림도 똑같이 유화제가 들어있으니까. 들어가죠. 그렇게 안 하면 그 형태가 안 나와요. 네. 유화제 또 뭐에 또 많이 들어있나요? 가공식품 여기저기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방이 들었다라고 하면 거의 같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어쨌든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층이랑 기름층이 분리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넛버터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땅콩버터 많이 먹잖아요. 오 마이 갓.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땅콩 자체를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땅콩 자체가 요즘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게 땅콩이 알레르기 유발을 되게 많이 하게 네, 된 맞아요. 배경에 그 경작 방식이 있어요. 아. 그 GMO 같은 거에도 노출이 되게 많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별로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땅콩을 우연히 발견해서 맛있겠다 해가지고 몇 개 까서 먹는 거, 게 자체는 좀 신선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포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된 이런 거라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식품들은 보통 벌크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오래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곰팡이 독소에 노출시킬 확률도 높아진다. 경작 방식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떡. 떡. 떡은 진짜 혈당 측면은 정말 최악의 식품이에요. 밀가루보다요? 영향이 좀 다르죠. 둘 중에 누가 더 나빠요는 아니에요. 둘 다 나쁜데,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의 문제까지 더해지니까 얘는 진짜 얘도 나쁜 건데, 그래도 빵 같은 경우에는 뭉쳐서 만들진 않거든요. 떡은 뭉치거든요. 진짜 뭐 쌀밥이 한 몇 개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고밀도예요. 네. 심지어 그거를 갈잖아요. 흰 쌀 자체도 혈당 지수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얘를 갈면 흡수가 더 빨라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걔를 뭉쳐서 한 번에 되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많이 먹은지 인지를 못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아침마다 아이한테 떡 주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던 거예요. 아이가 아침마다 떡을 먹는다고? 영양은 없는데 혈당은 잔뜩 올리고 게다가 떡들이 대부분 설탕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당덩어리에 당을 더 추가해서 이 당다라당당이 된 게 떡이거든요. 그래서 주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질문이 오냐면 현미떡도 안 되나요? 귀리떡도 안 되나요? 저탄수떡도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원리는 비슷해요. 흰쌀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괜찮진 않아요. 얘들도 여전히 탄수화물 자체가 네. 높단 말이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리얼. 저는 거식증이 있었어요. 아. 근데 시리얼 같은 경우는 살이 안 찔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상하게 날씬한 몸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거식증이 있을 때 하루에 시리얼 요만큼씩
먹는 게 다일 정도로 시리얼을 좋아하고 많이 먹진 못했죠. 거식증이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거식증 환자였던 저한테 시리얼은 약간 치유식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뭐라도 먹게 해주는 맞아요. 음식이었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시리얼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시리얼 자체도 곡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혈당을 많이 올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통 설탕을 뿌리죠. 네, 코팅돼 있어요. 네, 코팅돼 있거나 뿌리거나 그렇게 해서 단맛이 어느 정도 나지 않으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거 자체로 당 덩어리인데 제가 이 시리얼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많이 봤던 것 중에 철분 강화 시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시리얼에 철분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 함량이 정말 높아요. 이거를 주는 거에 무슨 베네핏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분이 걱정이면 고기 주시면 되거든요. 아니 뭐 그리고 저희 약국에 철분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철분제들도 많이 있고요. 구태여 당을 많이 올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철분 강화 시리얼을 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제일 많이 또 주시는 것들이 오트예요. 오트밀은 정말 유아식 세계에선 정말 유행이에요. 저는 오트 음료 마셨다가 170, 80 혈당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아침마다 오트밀 포리지를 먹는 것도 몰랐어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트밀은 어떤가요를 물어보셔서 찾아봤더니 그 오트 시리얼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뭔지 알아요. 네, 거기에다가 과일 퓨레를 얹어서 아침으로 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로 혈당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가 먹는 양이 아이가 10kg이라고 가정하면 제가 약 6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6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2배만 만들었는데도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네. 그래서 딱 2배를 가지고 혈당 실험인데 200이 넘었어요. 먹기 좋게 흡수 잘 되게 물에다가 개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안 그래도 탄수화물이 높은 게 더 혈당을 크게 자극하는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시리얼 같은 거 아침으로 절대 주지 마셔라. 혹시 주신다고 하더라도 가끔 간식 정도로 주시는 거지 이게 건강에 좋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셔라. 제가 백화점 위에 살았었거든요. 아, 먹을 거 없나? 약간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 바퀴 도는데 깜짝 놀랐던 게 떡 팔지, 빵은 종류별로 팔지, 타르트 팔지, 뭐 팔지, 쿠키 이런 팔지, 것밖에 케이크 없어요. 팔지, 맞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좋은 거 찾아다녀야지 하고 지금도 사실 그러고 다녀요. 배고플 때. 최근에 그래서 먹었던 게 뭐냐면 말차 라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차 라떼. 아놀드 선생님 따라하고 제가 이제 우유가 약간 염증을 일으키는 건 알지만 끊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마시는 게 아메리카노나 라떼. 자몽 주스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몽 주스를 이제 그 자리에서 갈아서 주세요. 제가 얘기해요. 시럽 절대 넣지 마세요. 근데 안 넣었대. 그리고 줬어요. 너무 달아. 그쵸. 그래서 그것도 요즘 못 먹고 있어요. 요즘 브릭스를 왜 이렇게 높인 과일들이 많은지. 맞아요. 와, 너무 제 뇌가 쇼크받은 느낌? 네, 머리가 너무 달아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혀가 얼얼한 그 느낌이 있고 네. 근데 그 과일이 영양분은 또 예전 같지 않아서 맞아요. 우리가 과일 하나로 사과 하나로 뭔가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40개를 먹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오늘 빼야 될 게 첫 번째로 뭐였죠? 과일. 어떤 과일도 안 드세요? 저는 아예 안 먹고요. 저는 토마토랑 아보카도 뭐 이런 거 먹는데. 토마토, 아보카도는 저도 먹긴 먹는데 토마토도 사실 렉틴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중간만 빼면 되죠. 중간만. 네, 씨 빼고 좀 아이한테 줄 때는 살짝 데쳐서. 라이코펜 좀 더. 네, 맞아요. 네, 올리브유에 볶아서 주기도 하고. 마녀 스프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토마토는 소스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뭐 아이한테 식당에 가서 뷔페 같은 데 가서 뭐 먹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생토마토 주긴 하는데 토마토는 보통 그렇게 해서 주고요. 아보카도도 즐겨 먹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은 웬만하면 아니라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 유화제 때문에 우리 장 표면까지 유화시켜서 많은 장누수와 독소들을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한다. 네. 또 세 번째. 세 번째가 떡. 그다음 네 번째가 시리얼. 시리얼. 이렇게 네 가지는 식단에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네. 빼기 오늘 관련돼서 영상 찍었고요. 다음 편에는 영양제, 우리가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중독 관련된 멘토 전문가셔서 이 중독 관련해서 또 촬영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